그 화면 괜찮아? 차트 화면 잘 나와. 안 보여. 차트 화면 괜찮아? 그거잖아. 아, 화면 지금 안 나와. 안 나와 지금 그걸로. 그걸로 나와. 이걸로 나오지. 아니 이제 나온다. 차트 화면. 나와 차트. 게임이 안 나오는데. 됐어. 아직 안 했어. 보자. 나도 빨리 난입 시켜줘. 이래 좀 재밌지. 그 매니저 임명했나 내가? 임명했지. 예, 아무래도 그 제 표정을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캠을 샀어요. 제가 캠을 샀고요. 방송은 20분에 시작을 할게요. 예, 오늘은 얼굴도 나오는 방송입니다. 20분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이랑 너무 안 맞네요. 아, 이름 좀 바꾸려고. 이게 다니엘 말고 방송하면서 이름 좀 바꾸려고요 지금. 자, 오늘 그 친구 집에 왔어요. 왜냐면 집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선 이번에 이사한, 그리고 좋은 컴퓨터를 산 친구 집에 지금 와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안경 컨셉입니다. 컨셉. 눈이 작아가지고 인상이 안 좋다길래. 이 매니저가 저를 디스를 해요. 제 친구인데 캠키고 시청자 떡락 중이에요. 예, 뭐 28일 호재 있다고 하던데 우선 호재는 배제하고 차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 내용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현님께서 에이다하고 저희 그 승투였죠 아까. 차트 차이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관련 내용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분 남았는데요. 우선 차트 좀 먼저 그리고 있을게요.
네, 노래소리 줄였어요. 이제 말소리 좀 잘 들리나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랬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현님 지금 이야기 잘 들리세요? 말소리 들리시나요, 말소리? 말소리 들려? 잘 들려? 좀 소리 좀 할게. 마이크 소리. 이게 마이크 소리가 제일 큰 거라 음악 소리를 좀 줄일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이게 차트가 20분 됐으니까 이제 방송을 시작할게요. 우선 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에이다 차트랑 그 synth 차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뭔 차이냐고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에이다를 분석했을 때는 원래 이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라 원화 차트를 가지고 저희 달러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형태가 좀 달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비트코인 차트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과 원화 차트에서 노래 소리를 좀 줄여요. 예. 됐나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우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차트랑 그 달러 차트나 원화 차트랑 조금 다르네요. 이게 지금 에이다가 제가 봤던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으로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왜냐면 진짜 차트가 비슷해요. 근데 이걸로 하면 좀 다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뭐 스티브 잡채님께서 700은 금방 올라와요. 잘 사두세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 말고 제가 요거 지금 요 USDT 차트로 한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봤던 차트가 이거였어가지고.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렸었냐면, 왜 이게 좋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죄송해요 현님, 제가 그 봤던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었어 가지고 왜 다른지에 대한 해답을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고 그냥 에이다 그 테더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냥 참고로 하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차트 분석하는 방법이니까 3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있었어요. 하락 트렌드가 있었는데 에이다가 지금 하락 트렌드를 벗어났어요. 제가 이런 차트가 퀀텀도 하나 있었다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퀀텀도 지금 이렇게 벗어난 상태예요. 근데 에이다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매수세가 빡 들어왔어요.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다시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지금 횡보 중이에요. 요런 게 말씀드렸던 그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횡보하는 차트, 요런 차트들이 매집 차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동전 한입빵이나 뭐 그런 데서 에이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금 파시면 좀 후회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매집이 보여요. 지금 매집이 보이고 하락세를 벗어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집이 보이고 하락세를 벗어났어요. 게다가 지금 오늘 카톡방들에서 돌아다니는 정보에 의하면은 28일날 그 뭐 에이다 코인이 뭐 빅 호재가 하나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그 펌핑을 대비해서 세력 매집이 들어가지 않았나. 지금 그 미덥이에요. 뉴욕 미덥. 아마 거기서 뭐를 좀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우선은 현님 제가 봤던 차트가 이 차트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약간 좀 비슷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비슷하고 하지만 이렇게 테더 차트를 봤을 때는 진짜 좋은 차트입니다. 퀀텀하고 좀 비슷한 차트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락세, 하락장, 전체 하락장을 벗어났어요. 지금 이탈을 했어요. 횡보를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도 하락장을 벗어난 코인들 특징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횡보를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전환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자, 추세선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좀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조금씩 추세선은 이동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어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여기는 더블 버텀이 나왔고 지금 여기 저점은 여기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그냥 분석을 들어갈게요.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 아래 지지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더블 버텀과 그 앞쪽에 이제 이쪽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 앞에 반등 시점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지지대가 하나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고 지금 약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반등이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는 기간을 좀 두고 해요. 특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약 3주간 매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코인들은 다 올라갈 때도 혼자 안 올라가다가 계속 횡보 조금씩 올라가면 40만원대에서 찍어 눌러서 30만원대에서 다시 반등을 시켰고요. 그러다가 30만원에서 285만원까지 올렸죠. 약간 요것도 비슷한 그런 차트예요. 보시면은 지금 하락세를 벗어났고 횡보를 시작했습니다. 좀 더 키워보면 이런 차트들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번 저 앞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앞은 거의 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지금 이 차트 기준으로는 저점이 이 정도잖아요. 하락을 좀 많이 한 편인데 현재는 그러면 우리가 상승을
그러니까 상승장에선 제가 저항대를 좀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항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부딪히는 구간들, 매수 매도가 싸웠던 구간들. 어이구야. 요런 구간. 오늘은 방송 그렇게 많이 잠시만요. 제가 채팅을 한번 좀 읽을게요. 정고점 1950원인데 3,000원 한 방에 가지야. 1,000원만 가도 엉엉 울 것 같네요. 하지만 저 때는 코프 50%. 1950원 갔을 때 코프가 52%였어요. 그런 부분들 말고 제가 이제 희망을 드리는 말씀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항대들을 제가 이제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에는 어디서 저항이 생기느냐, 어디서 저항점이 되느냐를 좀 잘 봐줘야 돼요. 여기는 좀 약하고 마지막 단계 한 요정도? 진짜 약한 저항대가 한 요정도. 제가 가끔 차트들을 올리면 상당히 좀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컴퓨터 PK님 뭐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더라고요. 보니까 컴퓨터 친구 집이에요. 제가 아직 안 샀어요. 컴퓨터 아직 안 샀고요. 사려고 했는데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가지고 좀 나중에 다시 맞출 생각입니다. 뭐 방송할 때는 이 친구 집 와서 해도 되니까요. 다시 마저 진행할게요. 그러면 에이다의 미래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한번 분석하는 거죠. 잠시만요. 춤도 추고 세레모니 하던데 니엘님은 왜 별풍 날리면 추천해드리 별풍 여러분. 제가 일단 차트를 분석하느라 신임 역캠보다 시청자 많다. 제가 당황스럽네요. 리액션. 자, 나중에 좀 공부 좀 해서, 원래 공부해서 제가 하는 스타일이라 리액션도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저항선들을 늘려야 이제 에이다의 미래를 분석할 때 편합니다. 자, 이제 저항선들을 제가 이렇게 옮길게요. 그냥 똑같은 위치로. 늘리기 좀 힘들어서. 자, 우선 지금 여기가 지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횡보를 했던 구간 혹은 매수와 매도가 싸웠던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 때는 지지대가 되고 상승장 때는 저항선이 돼요. 그래서 지지대가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저항선이 지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떠가지고. 지금은 약한 저항선이 여기가 하나 또 생겼네요. 이번에 횡보했던 구간 때문에. 그쵸?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요것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약해요. 어차피 몇 개 닿아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한 요 정도의 지금 저희가 뭐 호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추세선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사실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이에요. 매수 시점. 왜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림 그리는 법 설명드렸죠. 차트에 이런 선 그리는 법.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지금 닿았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저는 사실 투자를 할 때 몰빵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반등해서 팍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비트가 내려 꽂는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악재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요 추세를 이탈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기도 해요. 수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는 그런 추세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어제 제가 비트가 많이 내려 꽂을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매수 거래량에 비해 아직 매도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나왔던 그 부분이 확실히 그 조정이 들어가요. 타이밍은 맞았어요. 그럼 요거를 한번 다시 이런 복사가 되네요. 어제 방송 보신 저희 희망님께서 제가 계속 이거를 선을 다시 끄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요 선을 이제 옮길 건데 상승 추세선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작은 상승 추세선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주면 큰 상승 추세선을 만들 수 있고요. 그냥 기분 좋게 큰 상승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요 저항대, 저항대가 하나 있긴 한데 매우 작아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그냥 쉽게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통통 한 다음에 통 하면서 요 저항대를 맞을 거예요. 맞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맞고 다시 내려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0.4불에서 0.5불이에요. 이 정도면 한 20% 부근이거든요. 20% 정도 갑자기 매수세가 팡 붙을 수 있어요. 이럴 때 한 번 정도는 급등이 한 번 딱 나올 수 있거든요.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코인들을 새로 입문하신 분들, 새로 코인판에 접하신 분들은 보통 추격 매수를 해요. 돈을 절대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돈을 쉽게 잃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위치에서 추격 매수할 때예요. 저도 코인판 처음 들어오고 했을 때 이런 위치에서 추격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데서는 다시 저항대를 맞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이런 지지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놀래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대 맞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사요. 다시 팔아요. 이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입문하신 분들, 특히 처음 코인을 접하신 분들은 단타를 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타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왜냐면 우리도 이제 거래 좀 한다, 트레이딩 좀 한다 하면은 단타를 해야 뭔가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재미, 그리고 내가 진짜 코인판에 입문을 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코인판은 좀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코인 한지 한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아마 이번 상승장 그리고 하락장 때 돈을 잃으셨던 분들은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잃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이다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이다는 이미 하락 추세는 벗어났습니다. 횡보 구간을 그릴 거고, 상승장이 온다면 요런 저항대들을 뚫어주면서 올라가야 돼요. 뚫어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28일 날 뭐 뉴욕 미드업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불명 그전 한 3일 전쯤부터는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 삼각수렴을 언제 하나 한번 볼까요? 이미 하락세를 뚫었기 때문에 삼각수렴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별 다른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추세선만 계속 따라가는지 여부,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추세선을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줘야 되는지의 여부만 계속 체크해 주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추세선을 여기까지 내릴 일은 별로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28일 호재도 그 중에 한 이유고, 그리고 차트가 이미 하락 추세선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마 크게 내리꽂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들어가면서도 지금 삼각 수렴을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끝내는 추세라 이제 걔도 하락세를 좀 벗어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타 계좌, 최근에 말씀드렸던 추가 입금했던 단타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하나 사뒀어요. 사두고 안 건들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에이다, 뭐 카르다노라고도 하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인을 제가 돈 있으면 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근데 비트도 지금 삼각수렴을 거의 끝냈기 때문에 저는 비트를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런 차트가 나올 것 같아요. 비트로. PK 예, 별풍선 6개 선물 감사합니다. 뭐 앙 기모띠 앙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참. 아무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에이다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퀀텀 같은 경우에는 큰 매물대가 두 군데 정도,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그걸 뚫어주면 날아가는 차트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사실 좀 약해요. 약한데 여기까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20% 정도는 조만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그냥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냥 차트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호재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견이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20% 정도는 오르고, 만약에 여기 매물대를 해소하려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과 다시 반등, 조정 반등이 반복되면서 박스권을 좀 그릴 수도 있어요. 혹은 좀 더 일찍 올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예, 요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며 박스권을 그린다면 그 다음 저항대까지 향해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매수량이 터지면서 여기를 올라가 주면은 이제 이게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가격 구간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가 좀 세요. 지금 요 저항대가 좀 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박스권을 조금 더 오래 그리지 않을까. 요 저항대보다는 박스권을 좀 더 오래 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지금 매집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매집이 들어간 것 같고, 혹시 여기서 좀 더 조정을 받아서 내려가더라도 한 요 정도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지금 약지지대가 요 정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매집 차트가 맞아 보여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팔면 후회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이다는 여기까지 할게요. 현님. 예, 유성 불주용님 뭐 별풍선 1개 선물 감사합니다. 뭐 앙 김호피 앙앙 이런 거. 예,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그 게스트를 좀 초대를 했어요. 게스트를 초대를 했는데, 이 친구도 이렇게 코인 투자를 했던 그런 친구인데, 예, 한번 가보시죠. 예, 조금만, 몸만 나오겠네, 몸만.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뭐지? 마이크 대고 하셔야죠. 저는 닉네임으로 부르기로 예, 해가지고, 닉네임으로 불러줘요. 짜오라고 합니다. 예. 짜오. 아까, 매니저 아니에요. 매니저 절대 아니고. 아까 코인에 대해서 네, 예.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식사를 아까 같이 했어요. 근데 진짜로 코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말인지는 잠시 후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럼 이따 방송에 한번 말을 해주라 하니까 예 그 신짜오 그 신짜오 저희 친구들끼리 이제 가끔 게임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에 좀 있다 온 친구라 저희가 이제 짜오짜오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뭔지 한번 진짜 저도 궁금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차트 아, 혹시 예, 노래 소리 나오고 노래 소리. 차트 듣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아니. 제가 저도 궁금해요, 사실. 아니 그 이제 제가 옛날에 뭐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러고 이제 그 저희 코인 파는 남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10월, 11월 달에 네. 이제 추천을 조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퀀텀을 그때 14,500원인가? 예. 그때 14,500원. 네, 한 그 정도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 코인이 어떤 건지도 몰랐고 처음에 시작하는 판이어서 뭐 사실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차트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막 14,300원, 200원, 100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3,500원인가 13,00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이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제 이러다가 계속 떡나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차트 코인 파는 남자님 말 안 듣고 팔아버렸어요. 팔고 이제 막 단타도 여러 개 쳤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그때 단타를 치다가 팠어요. 네, 결국에는 팠어요. 팠는데 예. 근데 이제- 손해를 봤다. 네, 손해를 퍼스는 좀 이렇게 좀 싸 보이니까. 네, 손해를 좀 많이 봤다. 봤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배운 게 존버를 해야 된다. 아, 존버를. 네, 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샀던 게 에이다도 그때 처음에 30원일 때는 아니고 한 70원, 80원일 때 제가 샀었는데 아, 에이다를 샀었다. 네, 그때도 130원 그 다음 하루 만에 50원이 오른 거예요. 네. 이제 저는 거의 한 80, 70%? 한 그 정도 올랐으니까 너무 올랐다고 팔았는데 이제 130원에서 한 달 정도 딱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제 그 후에 엄청 이렇게 떡상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코인판에서는 존버가 답이다. 네, 그걸 많이 느꼈고 정말 그 다니엘 예. 킴님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네. 아, 그게 다예요? 근데 펐어요. 펐어요. 네, 펐어요. 결국에는 뭐 다른 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네. 아, 그게 다예요? 네, 네, 지금 네. 그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진짜 재미없는 이야기 하려고 지금 저를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기다리게 하셨네요. 방송할 때까지. 방송 킬 때까지.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제가 이제 그런 내역이 있잖아요. 네. 퀀텀이라든지 뭐 에이다라든지 네. 뭐 스텔라라든지 저점에서 충분히 저점에서 제가 샀었는데 네. 항상 후회를 해요 지금. 네. 왜 팔았을까? 아, 사실 그때는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더라고요. 네. 아, 보여도 이제 네네. 잘할 자신이 있으세요? 네, 예.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시다면 제가 네. 뭐 할 말 드릴 말씀이었고 사실 에이다는 제가 이번에 이 차트만 보고 에이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에이다는 이 친구한테 제가 한 번도 추천을 했던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얘 저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예, 뭐 잠시만요. 제가 위에 거랑 읽어가지고 사실 코인을 들고 있을 때 그 코인의 지식도 알고 믿음이 있어야 저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맞아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직 이렇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단 하나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치적인 요소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잠시만요. 존버하다 폭락 맞았는데요. 지난번 박상기 이후에. 근데 이거 존버는 아니죠.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사실 요 분이 제 지인이에요. 요 음. PK 분이. PK 분이 내 지인이거든요. 아,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버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니에요. 존버는 물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때 말로 맞습니다. 예. 버티다가 이제 탈출할 때 이제 존버라는 말을 쓰고 네. 우리 뭐 요즘 보니까 배그,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에서도 그것도 그런 말. 존버 겁나게 버틴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장투 개념으로 보시는 분이고 저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존버는 물렸을 때 존버해서 탈출한다 그런 표현인데 그 질문 몇 가지 드려요. 아 예 질문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작년에는 이제 뭐 11월, 1월에 그 금융 실명제 도입하기 이전에는 사실 비트코인, 대장 코인이 오르면은 뭐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들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쵸. 뭐 월별로 좀 시기별로 달랐었는데, 그럼 지금은 혹시 그런 추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라는 거. 근데 반대로 단점의 경우에는 코인 자체의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워낙 오래된 코인이다 보니까 코인 자체의 성능은 너무 떨어져요. 블록 사이즈 1메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때 트랜잭션, 가부화 문제가 계속 문제시 됐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코인들로 하드포크를 하면서 뭐 블록 사이즈 관련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호하는 코인,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코인 전문가들도, 개발자들도. 그래서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을 사려면은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원화 거래나 아니면 달러 거래 혹은 테더 거래가 안 되는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사서 다른 코인들을 사거든요.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들을 사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을 사고 싶으면은 비트코인이 필요하게 돼요. 이래서 올라가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좀 전망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물 거래들이 최근에 활성 뭐 시카고 예, 옛날에 시카고나 거래소 네. 성장됐었고. 예, 이런 곳에서 이제 선물 거래를 시작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현물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선물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펌핑 세력인데, 이 펌핑 세력의 많은 상당수, 그리고 상당 이렇게 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쪽이 아마 채굴자들일 거예요. 왜냐면은 채굴을 했는데 아까 식사하다가도 약간 그런 말 나왔잖아요. 옛날에 채굴 할 때는 비트코인이 몇 개 캐졌지만 전기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손해다. 이걸 왜 채굴하지?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채굴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똔똔되는 가격대가 한 700만 원대. 70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비트코인 채산량이 거의 맞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700만 원대가 그 코인 하나를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런 전기세와 예, 거의 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펌핑을 시켜야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채굴 진영의 이제 대빵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우지안. 우지안 같은 경우는 비트메인의 이제 대표거든요. 옛날 비트코인 캐시로 장난 좀 많이 쳤었죠. 근데 장난쳤다고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진 네. 그런 인물이죠. 네. 물론 우지안 혼자 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 세력들을 네. 동원했다라는 말을 좀 들었는데, 아무튼 그랬고, 그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런 몇 가지 장점이 있지만 네. 단점은 기술력이 너무 딸린다. 물론 블록 사이즈가 1메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뭔가 송금이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에 비트코인 송금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거래 정보를 블록들이 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는 이 거래 정보를 조금밖에 못 담아요. 이거 1메가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마켓 말고 달러 마켓 혹은 원화 마켓. 뭐 테더 마켓, 네. 원화 마켓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다른 코인들을 사기도 하는데 네. 원화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된 네. 좀 타입이고 많이 열리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요 부분, 요 두 가지가 좀 상당히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단점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최근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다는 그런 루머들이 돌았어요. 네. 근데 중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네. 채굴을 금지하진 않았대요. 중국에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얻어보면 채굴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그건 이제 한국발 루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루머는. 우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굴을 해야 돼요. 채굴을 하는 방식이 POW, Proof of 예. 그 워킹이라 해가지고 네. 작업 증명 방식이에요. 해시 함수를 풀어서 네. 그 푸는 그렇죠. 거에 대한 보상으로 네. 이제 예. 암호를 다 예. 몇 자리 뭐 64자리인가 그 그 자릿수 보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지급해 주는데 네.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뭐냐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그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LNG선 항해사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중국의 LNG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거의 그래서 LNG 가격이 약 3배 정도 폭등을 했고요. 그러면은 전기나 뭐 여타 다른 연료로 그 LNG 소비도 늘어나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드는 그런 채굴장들을 계속 유지를 하게 할까? 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으로는 요즘 등장하는 이제 포스코인들 이제 요건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 해가지고 네. 지분 증명 방식. 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혜택을 주는 방식. 이 이제 포스코인들인데 네. 이 포스코인의 대표적인 게 퀀텀입니다. 네. 제가 계속 추천하는 퀀텀인데 이 포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POW 방식의 채굴 코인들보다는 확실히 전기료가 적게 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스테이킹 기능을 켜두기만 하면 그것들이 다 노드가 되거든요. 노드가 돼가지고 네. 아까 그런 채굴자들이 아까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는 게 이제 블록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거래 정보들이 남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 스테이킹을 돌려주는 개개인들이 그런 증명이라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만 켜두고 네. 스테이킹을 하면 되니까 전기를 만들어요.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쪽 계통, 포스 계통 코인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 혹은 산업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해봐요. 여기서 그냥 한마디 더 드리자면 포스 말고 디포스가 있어요. 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포스코인은 스테이킹을 돌리는 개개인들이 다 노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디포스는 D가 딜리게이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포스코인과 디포스의 차이점이 뭐냐면 포스코인은 스테이킹을 하는 개개인 모두가 노드가 돼서 작업들을 다 증명해줘요. 이 거래들을 증명해주는 방식이고 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들도 있지만 그 어느 사람에게 뭐 투표를 통한다든지 이래갖고 대표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 증명해주는 그 노드들이 좀 작거든요. 예를 들면 한 20개, 21개 이런 식으로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생기는데, 장점은 뭐냐면 디포스 같은 경우는 그런 노드들이 작기 때문에 거래가 이 확인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갖고 거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오스가 디포스 코인이거든요. 네. 요즘 나오는 이오스 코인이 이제 디포스 코인인데, 디포스 코인은 그래서 거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해킹이 취약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해킹이 취약할 수 네.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포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퀀텀망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포스코인은 노드가 지금 퀀텀 기준으로는 한 3천 몇 개 되죠. 그러면 해커들이 만약에 그런 거래에 관련된 사항에서 해킹을 하려면은 그 3,000개 중에 랜덤으로 이 거래 내역에 대한 그 확인을 해주는 컴퓨터를 찾아서 해킹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네. 이 디포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안 되는 중앙 노드들을 해킹을 해버리면 되니까 해킹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이런 차이점이 정확하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작업 증명 방식, 네. 지분 증명 방식, 디포스까지 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보시는 분들 지금 저희 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오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이오스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오스는 아직 ICO가 안 끝났어요. ICO가 제가 뭐 체크 안 해봤지만 최근에 들었을 때 한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물량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돼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예. 의해서 모든 가격은 결정이 되는데, 네. 만약에 코인 시장에서 네.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당연히 가격의 상승 요인을 조금 더 적게 돼요. 하지만 이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매수를 많이 해주시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매수하기 꺼려지는 게 뭐냐면 퀀텀보다 발행량이 10배예요. 10배. 발행량 10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근데 이오스 진영에서 상당히 전략을 잘 짰어요. 그 전략을 잘 짠 게 뭐냐면 네. ICO가 다 끝나기 전에 빗썸에 상장을 해버렸어요. 빗썸에. 음. 빗썸이 사실 뭐 거래량도 많았고, 네. 그리고 뭐 중국 세력들도 거기서 장난을 쳤던 그런 네. 거래소기 때문에 네. 빗썸에 상장을 시켜버리면서 펌핑이 온 거예요. 그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에. 잠시만, 제가 제가 채팅창을 하나도 못 봐가지고 뭐 별거 없었네요. ICO가 끝나기 전에 빗썸에 상장을 시켜버렸어요. 네. 사실 제가 이오스 코인하고 퀀텀 코인하고 고민했을 때의 가격이 퀀텀 10,000원대였고 이오스가 7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죠? 지금 이오스가 아마 아까 봤을 때 10,000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 됐나 그랬던 것 같은데 10배 이상 뛰었어요. 10배 이상. 근데 문제는 이오스가 퀀텀의 발행량이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11,000원 가격은 네. 퀀텀이 11만원 정도인 가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장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매니아층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거기에 있는 뎁들이 좀 상당히 많이 준비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뎁들을 에어드랍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요거 때문에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신다는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오스였고요. 제가 네. 근데 재밌는 이야기, 이거 두고 얘기해 주세요. 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11월 달에 그렇게 퀀텀을 팔고 나서 잠시만요. 네.
김치큐, 떡상큐 가지와. 큐톤 떡상 가야죠. 현님 매물을 제가 샀나 보네요. 제가 평당 150원이요. 예. 그때 이제 다시 말해줘. 제가. 네, 다시 한번. 네, 다시 근데 한번. 퀀텀을 이제 팔고 나서 네. 그때 이제 또 장난 아니었던 게 사실 아인슈타이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 문제의 방에 있었어요. 문제의 방이요. 네. 문제의 방이 뭐냐면 네. 아인슈타이늄 그 뭐 어떤 코인 방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오픈 네, 채팅방. 네, 네. 제가 그 아인슈타이늄 오픈 채팅방에 있었는데 네. 그때가 제 기억상으로는 한 400원? 400원. 네, 정확히 기억 안 나요. 400, 네. 500원 대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400, 500원대 매수를 했죠. 네. 매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였더라? 아무튼 그 애플하고 호재가 있다고 네.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올렸어요. 그게. 네. 그냥 정확한 출처가 없었는데. 근데 그 정보가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냐면 막 스팀 사이트랑 막 각종 뭐 카페들 이런 사이트에 예. 애플과 아인슈타인 호재가 있다 이렇게 사진까지 아. 그 방에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렇게 미국까지 된 그게 일단 퍼진 거예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한 2,500원까지 올랐거든요 아. 한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건을 보면서 네. 이게 진짜 그냥 코인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진짜 이게 거의 투기구나 투기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근데 제가 그 방에 딱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네. 나가지고 그 사건 아시는 분들 없나? 엄청 많겠죠. 방금 이게 아인슈타인륨 아인스 네, 아인 방. EMC2인가? 네네 EMC2 방. 거기 그 운영자도 있었거든요. 그게 네. 코인계에서는 희대의 사기 코인. 제가 그 방에 있었어요. 그 방에 있었다. 네. 제가 그 방에 있었는데 누가 이제 애플이랑 합성을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그 운영자도 이제 태도를 약간 관련 호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 매니저들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진짜 애플하고 이제 호재가 있는 줄 알고 네. 그게 정말 난리가 났었죠 한번. 저는 이제 그거를 목격한 사람인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이제 재밌는 사건이 생각이 나요. 이게 그 네. 사건이에요. 네네. 뭐 아인슈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었는데 잡채님께서 뭐 나오셨구나. 아무튼 아인슈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었는데 진짜 아인슈는 희대의 사기와 그죠. 희대의 펌핑 코인이에요. 그죠. 진짜 정말 그럴 코인이 아닌데 사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근 뭐 12월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건 그때는 정말 주식 쪽에서 이렇게 펌핑 세력들 혹은 작전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업비트. 그때 업비트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또 업비트를 한 사람인데 이제 보면은 많이 했네요, 은근히. 네, 많이 그때 했어요. 좀 했어요 사실. 네. 했는데. 저는 하는지도 몰랐네요. 네. 좀 컨텀 들고 있는지만. 네, 그때 이제 보면은 하루에 거의 뭐 한 종목씩, 네. 아니 한 종목이 한 두세 종목씩 막 크게는 100%, 막 작게는 막 20, 30%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거의 뭐 제가 네이버 카페도 가입하고 오픈 채팅방도 가입을 했었는데 이제 보면은 그 방에 어떤 사람들이 글이 올라와요. 이 코인 오른다. 근데 보면은 이미 한 5%에서 10%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 20%, 30%가 돼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20%에서 만약에 추격 매수로 사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죠. 그런 코인들이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갖고 좀? 샀어요? 그때 그 손해 많이 봤죠. 멍청하게 투자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게 얼마나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쉬웠을까 그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 지금처럼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 사실. 네. 그게 이제 비트가 그때 한번 그랬었어요. 비트가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몰빵하지 말아라. 라는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추격 매수가 나오는 구간들이 보통 어떤 구간들이냐면
요런 구간들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끝물,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펌핑 끝내고 일반 개미들한테 김 YCJ님 별풍 0개 감사합니다. 예, 가자.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코인을 개미들한테 떠넘길 때 마지막이 어쩌냐면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그리다가 장대 양봉이 나와요.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데, 요렇게 한 번 더, 요거는 이제 3시간 봉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봉들을 보시면은 모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마지막 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계속 그려버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뭐 이전 차트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12월 여기는 뭐 매직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 애매모호한데, 아무튼 마지막에 가격을 털어낸 후에는 더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세력들은. 그래서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다 털어버리고 끝내는 겁니다. 하지 말씀 또 있어요. 제 생각엔 이제 너무 우리가 에이다 아, 너무 에이다를 저희가 많이 봤으니까 네. 또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에이다만 켜놓고 지금 오늘 네. 계속 토킹 하다가 그랬죠. 토크쇼로 좀 변환감이 근데 또 없잖아요. 다른 코인에 관심이 네. 있으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차트 한번 봐볼게요. 제가 오늘 차트를 많이 안 봤거든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차트는 어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해드려서 이 전 부분, 그리고 다른 강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그런 뭐 주식 이런 추세선들 긋는 거 내용은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저번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요런 부분들을 이어서 추세선을 하나 긋고 똑같이 복사해서 요런 저점에다가 복사를 해주고 전체적인 하락 트렌드를 그린다고 했어요. 요런 하락 범위를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하락 추세선의 하단에 맞았을 때에는 반등이 심하게 올 수 있다. 그리고 요렇게 하락 추세선의 상단에 맞았을 때에는 조정이 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상승 전환이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들은 이 거래량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샀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아직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다. 사들인 거래량들에 비해서 아직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가 단타 계좌를 여기서 500만원을 넣었어요. 사실 이전에 넣었는데 상관 여기서 퀀텀을 처음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퀀텀을 매수를 하고 그때 리플, 비트코인 캐시, 퀀텀, 그리고 지금은 다시 비트를 들고 있는데 그것들을 아직 안 뺐어요. 물론 단타만 잡다가 안 뺐.